정체불명 여론조사에 이것 넣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지역구의 현역역을 쏙 뺀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논란이 꽤 거셉니다. 비명계 쪽에서는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소위 말하는 살생부 도구로 쓰고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의혹이 불거진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그 녹음 파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2명의 인물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이동주 현 국회의원, 2번 박선원 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3번 적합한 후보가 없다, 4번 잘 모르겠다. 만약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선원 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국민의힘 후보 강창규 현 당협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여론조사 전화입니다. 허민 기자님, 네네. 허 기자께서 직접 유권자라고 생각하고 저 전화를 직접 받았어요. 무슨 생각부터 먼저 드실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전화를 그냥 끊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예. 만약에 제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 전화를 계속 받았다면 항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게 뭐 자동응답이라서 항의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번 그 후보하고 2번 후보가 말하자면 이제 그 찐명 후보일 텐데 2번 후보의 길이가 문장의 길이가 한 3배쯤 깁니다. 예. 이거는 도대체 뭐 여론조사의 상식을 벗어난 조사죠.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다르고 다른 겁니다.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편차가 10%, 20%, 30%가 나게 돼 있는데 1번 후보는 이름만 얘기하고 2번 찐명 후보는 영입인재 누구 한참에서 직함까지 얘기하고 예. 그렇죠? 그 뒤에 또 그 비슷한 류의 말을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를 할 때, 특히 정치 여론조사를 할 때 응답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내가 누구를 찍을까 하는 것은 민주당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깃발이 누구냐? 민주당의 깃발은 이재명 대표죠.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미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거거든요. 거기에 영입인재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미는 사람, 이재명 대표가 미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다분히 편파적인 여론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데스노트죠. 네. 살생부 아니냐라고 살생부죠. 네. 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이제 이게 애초에는 부평의 현직 홍영표 의원,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을 뺀 걸로만 논란이 됐는데 보면 이동주 현 국회의원, 박선원 민주당 영입인재 4호인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이렇게까지 다 붙여있던 수식어 때문인데 모르겠어요. 결과가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 다만 설 변호사님, 일단 본선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선에서는 이게 영향력이 미칠 거다라는 평가는 동의하십니까? 일단 보통 우리가 그 지역 출마자들이 보통 본인의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도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도 여론조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공표형으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현역 의원과의 어떤 격차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인지도가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물론 이 지금 우리가 방금 녹음 내용 들은 것도 비공표형 여론조사라서 뭐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저걸 들은 인천 부평을의 유권자라고 한다면 홍영표 의원은 안 나오나? 이번에 불출마를 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 후보로 안 나오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조정식 사무총장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부분이 당에서 조사한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당에서 실시한 비공표형 아마 여론조사에 해당할 텐데 지금 뭐 여론조사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투명하고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확하고 공평하고 객관적인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인가. 또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빠진 어찌 보면 여론조사를 결과를 어떻게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까? 적합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식적으로 돌아간 게 있겠지만은 이걸 듣는 유권자들은 왜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영입인재라는 말 그리고 뒤에 국가정보원 차장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민주당에서 이렇게 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 오늘의 그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객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우리는 떳떳해.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런 시스템적인 공천을 하고 있어. 우리가 우월해 국민의힘보다. 이렇게 자화자찬할 일인가요? 이걸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설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더. 그러니까 원래 정치 지금 몸담고 계시니까 실제로 가정을 해보면 설 변호사가 어쨌든 어느 해당 지역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줘서 사설 여론조사 기관에 돌려보는 건 그거 여야 다 마찬가지고 항상 통상하는 일인데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 말 맞다라 의원총회에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가 정체불명 여론조사 주로 당이 한 거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뒤에 당이 있고 돌려버리게 되면 이거 아예 표적해서 누구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이건 현역 의원을 우리가 공천을 주지 않겠다. 오히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유권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저는 오염됐다고 보거든요. 어떤 주관적인 의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개가 안 됐더라면 다행입니다만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다 받으잖아요. 예. 그러면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이걸 다 제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홍영표 의원한테도 얘기를 할 것이고 홍영표 의원의 지지자들인지 다른 분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글쎄요. 이 지금의 공천 잡음이 이러한 불투명한 그리고 주관적인 어찌 보면 객관적이지 못한 어떠한 이러한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하기 때문에 잡음이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예비 후보들을 표현하는 수식어의 길이 차이가 현격히 차이 나긴 해요, 확실히. 저희가 한번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비밀 회의, 밀실 공천 논란. 그래서 계속 불거지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경기도 팀 논란입니다. 세칭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선이었습니다. 경기도팀. 이 대표가 이제 당의 공식 라인 총선 기획단 등 여기서 무슨 총선 상황 각 지역 상황 이제 보고를 받겠죠. 예. 그런데 그거와 이제 별도로 대표가 더 좀 이렇게 상세한 그런 정보가 필요해서 따로 팀을 굴린다. 비선 팀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누가 실질적으로 이끄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계세요? 정시성 가진 분이 있어요. 그 이 대표 최측근이라는 성남 시절부터 경기도 거쳐서 중앙당 에서도 당직을 갖고 있었고, 근데 사법적 문제로 구속이 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팀이라고 하는 비선 조직은 정말 전 금시초문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런 조직들이 활동하는 게 국민들 모르게 또는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모르게 활동하는 게 가능할지 저는 그 의문이고요. 문학진 전 의원 사실상 컷오프 됐죠. 아예 컷오프 조치를 받았는데 정진상 전 실장 이름까지 거론했고 정모 씨라고 했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민주당이 돌린 여론조사 업체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와 관련이 있다. 그게 4곳 가운데 2곳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비선 조직에서 이제 여론을 저는 조작이라고 보지만 조사를 빙자한 조작이라고 봐야죠. 이거의 어떤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나쁜 조작이 2개가 여론 조작과 그다음에 통계 조작입니다. 근데 여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출연자들한테도 여론조사 함부로 언급하지 마라. 준비된 거 외에는 얼마나 주의를 많이 줍니까? 근데 저는 이런 부실한 여론조사로 공천이 이루어진다? 이거는요. 정당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공천 업무입니다. 근데 이 공천 업무가 잘못 조사되는 게 여론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업무 방해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꾸 정치에 수사가 개입하는 게 좀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범죄입니다. 완전히 조작된 여론조사로 공천 업무를 행한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불공정한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가 공천 업무 아닙니까? 근데 잘못된 여론조사를 공천하면 이게 업무방해죄인 거죠. 저는 이런 게 부적격, 이런 게 업체가 왜 추가로 선정됐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밝혀야죠.
이재명 대표가 뭘 가지고 문학진 의원한테 형님이 꼴찌입니다. 안태준 특보가 31% 1위입니다. 예. 언급했잖아요. 이 여론조사를 누가 언제 어디서 이재명 대표가 입수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밝히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기초로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공개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조사했는지 이걸 만천하에 공개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성남시가 여기 4곳 가운데 2명 관련 있는 거 아니냐. 한 곳은 최근 민주당 경선 ALS 투표 시행업체를 추가로 선정됐고 다른 곳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관 출신 인물이 컨설팅 본부에 합류했다. 이게 중앙일보 보도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비명계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고 싶은 이유는 당 전략에서 나온 정체불명 여론조사 아니다. 혹은 적어도 공천관리위원회는 100%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입 스스로 거의 뭐 주도적으로 당이 한 거다라고 아예 인정을 해버린 셈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이 좀 무색해진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해당 여론조사 업체 해명은 이거 비선 조직이 조사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이거 이렇게 별도 여론조사하는 건 계약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고 당 관계자들도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아주 예견이 안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당에서 조사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 당연히 조사업체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받아서 선정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이해충돌에 또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여론조사를 수주한 업체라든지 그 업체와 관련된 또 다른 업체라든지 이쪽에서는 당에서 주문한 것 이외에 다른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칙을 사전에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설적으로 그러니까 후보자 각 개인들이 돌리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선 기간이 임박했다거나 총선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은 그런 조사를 각자 벌이지 말라. 벌이면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이 필요했던 건데 일단은 제가 뭐 단정은 짓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전 준비들은 상당히 미흡했던 것 맞다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특히 ARS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에 대한 심각한 회의들이 제출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고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이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책임 있는 어떤 당원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외주화한 데서 이 문제가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정당 모델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논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거의 내전 수준에 가까운 이 밀실 논란, 사천 논란에도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별다른 힘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 전화가 왔고요.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금방 끊었고요. 근데 약간 헛웃음도 나왔었죠. 명단 유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갈에 나오는 유출된 명단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부분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추측성 자료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보해드린 명단은 2023년 말에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당 총무 금고에 암호를 걸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2024년 1월 10일에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전달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직접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허민 기자님 이 얘기가 있어요. 아까 박용진 의원 말에 따르면 본인이 꼴찌입니다라고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전화 왔을 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명단만 받았습니다라는 게 임 위원장 얘기라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임혁백 교수는 제가 학부 다닐 때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고 그 당시에 임혁백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통찰을 얻었었어요. 정치학계에서는 존경받는 원로 교수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쓴 이제 비동시성의 동시성 같은 책은 정말 좋은 책들인데 이분이 미국에 계실 때 이게 공천관리위원장 제안을 받고 예. 이제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미국에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저 모멸스러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예. 기구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지는 자리여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불만의 목소리, 분란이 일어나면 뭐라 그럴까? 설명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건 responsibility, 즉 응답할 책임, 응답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못하고 난 잘 몰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뭐 조직의 장이라고 보기에 그것도 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하는 게 막중한 엄중한 이제 이 일을 앞두고 거기에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이 할 얘기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허 기자께 죄송한데 말씀 끊어 네네. 죄송한데 허 기자 네. 말씀의 요지는 그래도 정말 이름난 유명한 진보학자가 네. 현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어쨌든 공천관리 하는데 네. 친명들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허수아비 역할만 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뭐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지난번에 그 임종석 뭐 등등 친문 진영의 인사들을 겨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져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말이었겠어요.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전달한 건데 이번에 지금 이 박용진 의원한테 저는 그냥 통보만 합니다, 잘 모릅니다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뭐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뭐 그냥 허수아비 또는 필경사 정도로 전락하신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물론 뭐 오늘 이거 명단 위원장만 보고 있고 다 금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보안 철저하다라고 했는데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도 있고 본인은 통보만 한다고 박용진 의원 말했다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비판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